얼마 전에 40대 딸이 결혼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다가 자살했어요. 그것도 그 번개탄 있죠.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을 했어요. 부모가 왔더라고요, 여기에. 천도제를 하는데 소가 빙이 돼 있어요. 이 딸한테. 그래서 물어봤죠. 소뼈 엄청 고아 먹었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예 이러더라고요. 그 사골 고아 먹는 거 있죠. 얘 아빠가 힘든 일 하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더 많이 고아 먹었을 거래요. 옛날에 연탄불에 많이 소뼈를 고아 먹었죠, 사람들이. 너무 소를 많이 먹어서 한 10마리 넘게 먹었겠네. 소뼈를. 내가 이랬더니만 그럴 거래요. 인정하더라고요. 애한테 소가 빙이 됐어요.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집 나가고 데려오고, 집 나가면 안 들어오는 걸 가서 데려오고, 술집에 있는 거 몇 천만 원 물어주고 데려오고, 20년 넘게. 세상에 부모 얼마나 속 터지게 만들었겠어요. 소가 집 나가면 안 들어와요. 옛날에 시골에서 소가 집 나가면 온 식구를 동원해서 찾으러 다녀요. 얘도 똑같아요. 소가 빙이 되니까 한 번 집 나가면 안 들어와요. 술집으로 선전하고. 그리고 자살할 때 유서도 없이 자살했어요. 유서 없이 자살하는 건 거의 빙이에요, 빙이. 지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살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구석에서 웅크리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흑흑흑 울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소가 나갔어요. 소가 나가고 나니까 지정신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소뼈를 많이 고아 먹어서 그게 그 집안의 업이 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소뼈를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버린대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고아 먹는데. 옛날 이런 말이 있죠. 뼈를 갈아 먹어도 시원찮을 놈. 이거는 원수를 취급하는 거예요. 원수를 취급할 때 쓰는 말. 등골 빼먹는 자식. 평생 등골 빼먹는 자식이 있는 집안은요, 본인들이 소뼈를 얼마나 고아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해답이 나올 거예요. 골까지 빼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어느 집에 아들이 10년 이상을 공무원 시험 친다고 고시원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엄마 보고 물어봤어요. 보살님, 소뼈 많이 고아 먹었죠? 내가 이랬더니만 예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고시원에 있는 아들한테 사골국을 배달시킨대요. 택배로 배달해서 먹게 한대요. 그러니까 평생 부모 등골 빼먹는 거죠. 지금부터 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합격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18살 난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중3 때 간지를 앓았어요. 병명은 뇌전증. 그런 애를 개인업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원인도 찾다 보니까 원인이 바로 소우족이 있죠, 우족. 그거 고아 먹은 업이었어요. 소고기를 먹는 게 업이 더 세겠어요? 소뼈를 고아 먹는 업이 더 세겠어요? 상식적으로. 뼈에 사무친다는 말이 있죠. 한이 많으면 뼈에 사무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말에. 뼈의 모든 에너지가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뼈잖아요. 뼈가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살보다.
그거를 고아먹은 업으로 자식이 속색이고, 그리고 등골 빼먹는 자식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아요.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소뼈 고아 먹는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거. 애기들 앞에서 살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낚시를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회 떠가지고 애들한테 먹이고, 펄떡펄떡 뛰는 거, 살아있는 거를 칼로 회쳐가지고 애들한테 먹이는 거. 그거는 보이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요 가까운 고장에 32살 난 딸이 있어요. 그 딸을 어느 날 이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개인업 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목탁 치면서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애 목에 닭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보살님, 여기 뒷목이 엄청 불편했겠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 닭 한 마리가 붙어 있는데 뒷목에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엄청 불편하대요. 그래서 이 보살님은 목 지압하는 기구는 다 있대요. 온갖 것 다 갖춰놓고 있대요. 어떻게 해서 붙었지? 닭 한 마리가 거기 붙어 있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사연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4살 때 부모가 일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대요. 자, 어떻게 컸겠어요? 내 강아지 내가 할아버지 이러면서 컸겠죠. 어느 날 충격이었대요. 지금도 기억난대요. 이 애 앞에서, 이 손녀딸 앞에서 닭을 잡은 거예요. 이 어린애는 놀래버린 거예요. 엄청 놀랬대요. 그 닭 잡는 모습을 보고. 그 살려고 발버둥 치는 닭을 모가지 비틀어서 잡는 모습을 보고 놀래 자빠졌대요. 충격을 먹었대요. 그때 여기에 붙어버린 거예요. 닭이. 닭의 원한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2살이니까 몇 년을 힘들게 했어요? 28년을 힘들게 한 거예요. 이 손녀딸을. 그러고 나서 천도제 끝나고 나서 가는 차 안에서 엄마 나 여기 시원해 이러더래요. 여기 시원해 이러더래요. 아 이러다가 말기지 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6, 7개월 지났어요. 천도제 한 지가.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옛날 증상을 겪는 것도 없대요. 그 기구들 있죠. 다 뽀얗게 먼지가 앉았다고 엄마가 와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 딸이 관령스님한테 가면은 꼭 이거 이야기하라고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라고 부탁 하더래요. 어린애들 앞에서 살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파리모기 죽이는 것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돼지 잡는 모습을 보고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는, 평생 안 먹었다는 분도 봤어요. 어릴 때 너무 충격이어서.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게 어린애들 앞에서 살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무식하죠? 무식하게 그렇게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아, 저 아버지는 잔인한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애들은 어떻게 되냐? 본인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 있죠. 거의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애들이에요. 처음에는 자기보다 약한 짐승부터 괴롭히기 시작해요. 햄스터나 아니면은 고양이나 애완견이나 괴롭히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발전돼서 사람을 찌르는 거죠. 사이코패스들이 그래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애 앞길을 위해서도 그렇고 절대로 살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어떤 결론? 살생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애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살생하는 모습을 보고 무자비해진다는 거예요. 무자비. 애들 앞에서 살생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그리고 또 산낙지 탕탕탕 꾸물꾸물 하는 거, 살아있는 거를 그대로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먹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애들은 나중에 자비심이 없어지고 결국은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생하지 맙시다. 부처님 말씀처럼 살생하지 말라. 첫째 계율이잖아요. 계율을 지키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